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장기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에선 종전을 위한 중재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동 전쟁 우리 시간으로 이제 8일째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 지금 대규모 공습을 하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 그리고 미국은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대 규모 공격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현재 전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1단계 군사 작전은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단계 군사 작전이라고 하면 참수 작전을 해서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48명에 이르는 지도부를 제거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방공망을 제거하고 드론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탄도미사일 발사대도 이제 제거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돼서 영공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의 해군도 거의 괴멸을 시켰기 때문에 영해까지 이제 장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란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다라고 보고 지금부터는 제2단계 작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2단계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군사 시설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드론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중요한 산업 인프라. 여기에 대한 공격이 아마 2단계 작전일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대 규모의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또는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곳에 대대적인 공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14곳의 주둔에 있는 미군의 기지들을 향해서 이란이 드론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미군 기지를 제공해 준 그런 국가들을 향해서도 가끔씩 이제 미사일이나 드론을 발사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봉쇄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란의 그 미사일 공격은 90% 정도가 떨어졌고 예. 그리고 이제 드론 공격도 80% 정도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여력이 충분하게 미사일이나 드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것이 현재의 정세라고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기사로 전해드린 내용인데 러시아가 미군 자산의 위치 정보를 이란에 제공하고 있다라는 미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작년 12일 전쟁 때보다 정교하게 이제 미군 기지를 타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온 건데 좀 러시아가 실제로 이렇게 좀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러시아가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4년 동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4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드론이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이란제 샤헤드 136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러시아에 엄청나게 이 드론을 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러시아는 이 이란 샤헤드 136을 자체 모델로 만든 것이 계란이 거의예요. 계란 1, 2, 3 해가지고 자체 공장을 지금 돌리고 있어서 현재는 이제 이란으로부터 샤헤드 136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이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정보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거기에 정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러시아의 군사 자산들이 움직이는 것을 누가 제공해 줬어요? 미국이 제공해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러시아는 오히려 이란에 대한 도덕적 의무도 있는 데다가 지금 여기 미국의 함정의 이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투기 비행단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이란에다가 제공해 주는 것이죠. 너희도 했으니까 나도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이란에다가 지금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의 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제공해 줬다고 하더라도 뭐 별 차이는 없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제공해 줘도 우리의 군사적인 움직임이나 뭐 공습이나 이런 데는 큰 차질이 없으니까 주려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쿨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백악관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목표가 4주에서 늦어도 6주 안에는 완료가 될 거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4주에서 6주라고 하면은 그러면 미국이 좀 원래 의도했던 그런 단기 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원래는 뭐 2, 3일, 예. 일주일, 2주, 뭐 4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다가 어찌됐든 예. 뭐 4주, 6주로 갔고요. 지금 현재 중부사령부, 지금 현재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그 중동 지역 전체에 대한 책임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하와이 있잖아요. 중부사령부는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전방 지휘소가 다 중동 지역에 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바레인이라든지 뭐 UAE라든지 뭐 그다음에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지역에 지금 다 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전쟁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9월 달까지 오히려 전투 병력이나 뭐 전투력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 데 대한 것들을 국방부나 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좀 편성을 해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하고 중부사령부에서 얘기하는 거 차이는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주에서 6주 정도에는 이게 큰 전쟁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상전이 들어가지 않고 공습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옛날에 전쟁에 통해 가지고 미국이 공습 작전을 얼마나 했는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991년도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공습을 38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간전에서는 워낙 이제 산악지대고 탈레반들이 산악 동굴에 여기저기 숨어 있으니까 사실상 공습할 대상도 별로 없고 장소도 없었지만 좀 길었어요. 67일.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공습은 3일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상군이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4주에서 6주 정도 한다는 것은 뭐 대충 그 틀 속에서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같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90% 정도 다운이 되고 80% 정도 다운이 된다면 2, 3주 내에 중요한 공습은 끝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리고 그런 그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규모 폭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프라까지 이제 파괴되면 그다음에 뭘 파괴를 더 해야 되죠? 3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이란 군사력이 이제 파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란 부대에 대해서 직접 이제 폭격을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미국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뭐 그런 상태로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4주에서 6주 정도면은 이게 전쟁이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2, 3주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좀 무기를 일부러 전략적으로 지금 조금씩 찔끔찔끔씩 내보내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처음에는 이제 많이 대응한다고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게 얼마 없잖아요. 남아있는 게 얼마 없으니까 이것을 그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하나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쿠웨이트에 떨어진 걸 보니까 쿠웨이트에 첫날 떨어진 것이 몇백 발 떨어졌는데 지금 떨어지는 거는 엊그제 떨어진 거는 몇 발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90% 80%가 다운이 된 거고 지금 남아있는 무기의 핵심은 아무래도 극초음속 미사일일 겁니다. 그 정도가 남아있어서 그런데 그런 남아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6월 달에 12일 전쟁할 때 그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미사일이 1000기 정도 갔는데 그중에 이제 결정적인 그 폭발을 한 것이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 2발은 떨어졌거든요. 다른 거는 많이 격추를 했어도 95% 이상 격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위력이 있는 것이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한 발만 제대로 맞아도 미국으로 봐서는 그게 큰 손실이잖아요. 그런 걸 노릴 수는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나 드론은 꽤 많이 소진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를 위한 조건은 무조건 항복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이 항복 선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란이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설명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그 들으셨습니까? 부분이 맞죠. 항복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너 항복해라 그런다고 해서 항복할 것 같습니까?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공식적으로 항복하지는 않아요. 예. 결국은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뱉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항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을 갖다 좀 순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 그 정도 되면 그게 항복이지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뭐 체면이 또 사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지금 4주, 6주 얘기했으니까요. 네. 그 정도 선에서 보면 이제 아마 이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이미 이제 중재하겠다라고 하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왕이 외교부장도 중재자로 나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걸프만에 있는 국가들 그 전에 이제 중재를 해왔던 오만이나 카타르 같은 데서도 중재하겠다고 그러고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도 중재하겠다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한 8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정도 되면 감정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이거 뭐 난 절대로 항복 못해. 우리 끝까지 싸울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몇 개 없네. 내가 가지고 있는 드론이 몇 개 없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드론과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오늘 다 파괴되면 산업 인프라까지 다 파괴돼 버리면 그러면 우리 이란은 뭐 먹고 살지? 이런 이제 이성이 그런 감정을 이제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서히 협상의 그런 얘기들이 조금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가 뭐 저는 2, 3주라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뭐 백악관에서 4 내지 6주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더 정확하겠죠. 예. 네. 근데 이란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제 종전 중재 협상 뭐 할 수 있는데 네. 그거 하려면은 분쟁을 촉발한 자들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그럼 미국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거죠. 이란에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뭐 우리 중재 요청 중재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요청 받았다는 거잖아요. 중재자가 있다는 것은. 그랬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늦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CIA를 통해 가지고 보고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이제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예. 무슨 뭐 공격자를 명시하고 뭐 다른 거 다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중재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지 뒷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중재 말을 입으로 던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있으면 진행이 되겠구나. 그걸 이제 느끼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나는 중재할 의사가 있다. 좀 약간 이렇게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원유 가격이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오늘 90달러까지 네. 넘어섰고 이제 아마 심리적 저항선인 100달러를 넘어서 150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또 추가적으로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내비쳤단 말이죠. 이게 좀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파장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이제 사실관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마음대로 못 팔 거거든요.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그 원유만 해도 수억 배럴이 있다. 지금 재무부 장관이 얘기했던가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그 수억 배럴이 떠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하면 오히려 공급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원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인도에다가 이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이제 하필이면 인도냐 하면은 예. 인도가 지금 석유 수입량이 한 85% 정도 돼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다 모자라는데 결국은 중국도 수입해야 되고 한국, 일본도 다 수입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인도냐 하는 것이 이제 전략적인 문제가 들어 있다라고 봐요. 인도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를 원유를 수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계속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 관세를 25%, 50%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좀 많이 벌어졌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면 인도를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선 인도 문제를 좀 그냥 좀 그전처럼 이렇게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겠다. 그래야 나중에 인도를 미국의 공급망 속에 이렇게 좀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큰 전략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다시 세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이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곤란하게 생겼고 유럽이 아주 곤란하게 생긴 거죠.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이제 유럽에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한 거고 미국도 제재를 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풀어줘 버린단 말이죠. 풀어주면은 아니 유럽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여태껏 있었는데 그걸 하필이면 푸는데 인도에만 푸느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그전에는 워낙 이제 원유가 러시아로 봐서는 안 팔리니까 가격을 다운해가지고 이제 팔려고 그랬어요. 뭐 밀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원유가 지금 호르무즈에서 못 나오니까 원유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러시아 정부로 들어가고 그게 전쟁 자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크라이나한테는 손해가 되는 거고 유럽연합으로 봐서도 이게 무슨 해프닝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으로 봐서는 인도를 좀 끌어들여야 되고 공급망 속에 좀 편입이 돼야 되고 또 너무 원유가가 뭐 90불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러시아는 이 기회를 통해서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더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유럽은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는 그런 이제 정세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주한미군 기지에 있던 패트리엇 포대가 오산 공군 기지로 이동을 했고요. 또 오산 기지에서 대형 수송기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좀 이게 그러면 중동으로 보내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작년도 6월달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12일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12일 전쟁이 일어날 전후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2개, 뭐 어떤 신문에서는 3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중동 지역으로 갔다가 작년 12월 달에 대한민국으로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드론이나 또는 미사일이나 날아온 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있는 것 가지고 하는데 많이 이제 방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촘촘하게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이 가까이에 어디에 있느냐 그걸 판단하겠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것이 아마 주일미군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께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께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주한미군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2~3개 정도 그것은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 끝에 아마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하거나 아마 재전개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한반도 방어를 위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배치된 미사일 포대인데 그게 중동으로 가게 되면 한반도 방어에 좀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건 뭐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좋은데 그래도 가장 이제 이 8개 포대 중에서 그래도 이 포대 정도만 빼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뭐 없을 것 같다는 그 포대들만 빼는 거고요. 그에 못지않게 한국에도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포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개라고 제가 말씀은 여기는 못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천궁2 사실상 쿠웨이트에서
천궁2 더 달라고 난리치고 있는 바로 그 천궁2도 우리가 또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대북 방어 태세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백악관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좀 미국에서도 탄약 재고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아니면 이렇게 패트리엇 부대까지 간다는 거 보면 미국도 좀 미사일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그래서 작년도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12일 만에 전쟁 끝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패트리어트 주한미군께 이제 이게 포대가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 미사일이 모자라서 갔겠어요? 포대가 모자라서 갔겠어요? 거기 간 것은 방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방산업체들 그제 이제 불러가지고 좀 빨리 생산을 좀 4배 이상 해라. 그러고 보니까 국방부는 그러면은 그거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예산을 더 정해 가겠다. 그리고 이제 중부사령부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9월까지 이게 병력 차출 또는 이제 무기 체계 차출 그리고 국방비역에 대한 반영 이거 이제 요구하고 이런 것은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오늘 생산한다고 해서 바로 이동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가 아주 큰 것만 따지더라도 80개예요. 80개국의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미군 기지에 얼마나 많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을 것이며 그 미군 기지에 얼마나 많은 미군 그 전투기들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만큼만 이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현재의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현재에 있는 전력을 사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에 있는 주변 국가들에 있는 미군의 그런 장비와 무기 체계들을 옮기고 나중에 더 전쟁이 길어지면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무기 체계와 탄약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이란에 뭐 이렇게 탄약이 먼저 소모되느냐, 미국의 탄약이 먼저 소모되느냐 이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는 저는 뭐 친미주의자도 아니고요.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오랫동안 미국의 군사력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을 뭐 천조 국가라고 하지만 국방 예산이 미국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지금 8일 정도 지금 공습 정도 했는데 그 정도 공습에 지금 이란에 드론 공격과 그리고 미사일 공격이 각각 80%, 90%로 정도로 다운됐다는 것은 이미 전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중동 전쟁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